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19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2월 1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월 1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이민년, 인민월, 갑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갑목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의 갑목이 되겠습니다. 인월의 갑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일간이 되겠죠. 일간 갑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 갑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중에서 첫 번째 천간이 되고요. 오행이라고 하는 것, 즉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봤을 때 갑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나무라고 하고요. 그냥 나무 목자로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갑목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만 갑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나무인데 그 성향 자체가 갑목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을 목 중에서도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목, 그 다음에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 이렇게 구분을 하면 이렇게 하나의 목을 갑목, 양목인 갑목과 음목인 을목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그 성향 자체가 크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향이라든가 성질이 다르게 되면은 그 쓰임 자체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사람도 남자하고 여자가 있죠. 남자는 좀 튼튼하고 강하고 여자에 비해서, 반면에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조금 연약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아한 것, 뭐 가벼운 것, 이런 것, 육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이제 여자도 할 수 있지만은, 나라를 지킨다던가 뭐 군이 돼서 뭐 이렇게 전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자에 비해서는 남자가 하는 것이 월등히 힘도 있고 강한 면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큰 나무가 있는가 하면 작은 나무도 있는 것이고, 단단한 나무가 있는가 하면 잘 휘어지는 낭창낭창한 나무가 있는 거죠. 적서 나무라고 하는 것, 참나무 같은 경우에는 단단하고 고든 그런 나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반면에 갈대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참나무는 단단하고 고든 큰 나무와 같지만 갈대는 잘 휘어지면서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목인 갑목은 참나무와 같아서, 이런 나무는 용도는 뭐예요? 그냥 마냥 나무를 갖다 키우는 것이 용도가 아니라, 잘 자란 나무 같은 경우는 제목으로 쓰는 것이 그 용도가 될 것이고, 좀 좋은 말로는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 양지목으로 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을목 같은 경우는 갈대도 같지만은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화초라든가 난초 같은 이런 것에 해당이 되죠. 화초라든가 난초 같은 경우 참나무라든가 이런 나무처럼 단단하고 고든 성질이 아니라 작고 여리고 부드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제목으로서 쓰는 것은 용도가 아니고요. 을목은 용도라고 하는 것은 꽃을 피우는 용도, 꽃을 피워서 세상의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는 것이 을목의 용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을목도 사주 국세에 따라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러한 화초로도 볼 수 있지만, 국세가 좋지 못하면 뭐 잡초라든가 아니면 뭐 칡농콩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을목일간이 사주가 어떻게 잘 배합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을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을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갑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나무라고 하는 것이 크고 굵직굵직하고 제목으로서 용도가 크다라고 하면, 베어서 큰 궁궐이라든가 큰 집을 짓는데 큰 제목으로 쓰겠지만은, 만약에 참나무라고 하는 것이 작고 보잘것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제목이라기보다는 화목, 땔감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버팀목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의 배합이라고 하는 것, 일간은 글자 한자를 놓고 보지만은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일간이 좋은 일간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일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량지목으로 쓰는 것이 갑목의 용도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추동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축월할 때까지는 신유술을 해서 축월, 그래서 추동절
추동절까지는 동량의 제목으로 쓴다. 그래서 가을 이후에는 간목은 다자란 성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다자란 성목은 베어서 작벌을 해서 제목으로 쓴다라고 보지만 이제부터 오늘부터 이제 이번부터는 인월부터 해서 인묘진, 사오미 이렇게 춘하절이죠. 춘하절은 이때는 다자란 성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는 생목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목 자라나는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베어내기보다는 자라나는 나무는 물을 잘 주고 따뜻한 온기를 북돋아 주어야지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죠. 또 감목이라고 하는 것을 참나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보지만은 봄에는 그 참나무에서 뭐가 자라나죠? 새싹이 자라나는 것이죠. 참나무 큰 나무에서 새싹이 자라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봄에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금을 쓰기보다는 화하고 수화를 적절하게 쓰는 것이 좋다. 그래서 추동절이 아니라 춘하절의 나무는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경금정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병화와 개수를 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입춘되면서부터 인월, 묘월, 진월, 사오, 묘월 6개월까지는 앞으로는 제가 경금으로 작벌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 춘하절의 나무는 간목은 생목이기 때문에 병화 개수로서 잘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인월, 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인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상으로는 입춘과 우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춘이 되면서부터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게 되는데 입춘은 월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연의 기준도 바뀌죠. 그래서 올해 입춘이 되면서부터 신축년, 신축월에서 이민년, 이민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계절도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인묘진월은 모두 봄의 계절로서는 봄이 되는 계절이고요. 특히나 인월은 초춘이 되죠. 초춘이라고 하는 것은 초봄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계절 자체는 동방목이 되죠. 방향은 동쪽이 되면서 동방목이라고 해서 인묘진월은 특히나 인묘월 같은 경우에는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된다. 특히 인월은 목이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임관지, 그 다음에 묘월은 목이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12개월 중에서 가장 목이 왕할 때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월이니까 또 한마디 말씀드리면 인묘진부터는 이제 겨울이 아니고 봄이기 때문에 이제 따뜻한 온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인묘진 중에서 인월까지는 전월에 한기가 남아있다. 특히 좀 세분해서 본다라고 하면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과 우수로 놓고 봤을 때 인묘진월에서 인월은 좀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보지만 그 안에서도 우수 전까지 입춘부터 우수 전까지는 특히나 겨울하고 맞닿아 있는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특히나 마치 봄이지만은 겨울과 같은 한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꽃샘추위라는 말을 하죠. 꽃샘추위. 꽃이 피는 것을, 봄에 꽃이 피는 것을 한겨울이 지나가면서 그 겨울에 시샘을 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꽃샘추위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입춘이 됐다 하더라도 2월은 3월이 되기 전까지 2월은 아직 한기 차가운 기운이 있기 때문에 사람도 바로 반팔 입고 밖에 나가기는 좀 어렵고요. 특히나 저녁 밤이 되게 되면 아직은 영하권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춥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때 비라든가 특히 눈이 오게 되면 기온은 좀 더 하강하겠지만은 이제 우수가 지나고 이제 다음 달 경칩이 되면서부터는, 그때는 이제 특히나 이제 경칩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겨울의 한기는 완전히 다 가신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월까지는 아직 춥다라고 하는 개념, 춥다라고 하는 것은 뭘 필요로 한다? 조후,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이제 봄이 되게 되면은 농사 짓는 분들은 이제 올해 이제 농사 질 거를 갖다가 땅에다 이제 묘종 이걸 심는다거나 아니면 씨앗을 뿌리게 되는데, 그냥 지금 밖에다 뿌리면 안 되고요. 항상 비닐 하우스를 치고 나서
뭐 모내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를 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씨앗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발화될 수 있도록 따뜻한 온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닐하우스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봄이긴 하지만 아직 온기가 있기보다는 전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어서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조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병화라든가 화가 있어 주어야지만 따뜻하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인묘, 진월은 모광절인데 특히나 인묘월 같은 경우가 가장 목이 왕한 계절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인월의 모광절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 간목이 월령 자체에 목이 왕한 계절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표현할 때 이제 일간이 월령을 얻었다, 일간이 시절을 얻었다, 일간이 월지를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간 목이 왕한 인월에 또 다음 달은 묘월이죠. 이렇게 모광절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합니까? 약합니까? 일간이 신왕한 사주가 되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일간이 왕하게 되면은 관살을 지용해서 왕한 일간을 갖다가 억제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치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억부용신법이라고 해서 억자는 누를 억자, 일간이 왕하게 되면 누른다, 뭘로 누른다? 관살로서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자는 도울부자입니다. 만약에 간목이 인묘월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목이 5월이라든가 4월 같이 화가 왕할 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할 때니까 이런 거는 약한 일간을 도와준다고 해서 억부용신법은 일간이 왕했을 때는 뭘로 관살로서 통제를 하고 일간이 약했을 때는 인성으로서 내지는 비경겁제로서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반드시 이걸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겠고요. 이런 것이 있어요.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간이 왕할 때는 무조건 누른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일간이 왕한 경우 어떤 일간은 억자, 그야말로 관살로서 통제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왕자의 설이라고 해서 왕한 자는 그의 기운을 갖다가 바깥으로 그냥 배출시키고 발산시켜 주는 것이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죠. 간목이 예를 들어서 신유술 해자축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이 왕하면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은 다자란 성목으로 보는 시절이기 때문에 경금을 써서 간목을 작발하죠. 이것이 바로 왕한 자는 억누른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지만은 인묘진 사오미월, 특히 인묘월의 간목 같은 경우는 왕자 간목 일간 자체가 왕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춘절의 목은 성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목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마치 큰 나무에서 새싹이 돋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때는 새싹이 피고 꽃이 피는 것을 도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화로서 목의 기운을 갖다가 발산시켜준다. 간목 입장에서 화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식신상관이기 때문에 이때는 왕자의 설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이 일간이 왕하지만은 경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뭘 쓴다? 병화라고 하는 화를 가지고 일간 간목의 기운을 갖다가 발산시켜 준다. 쉽게 말하면 초봄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때는 봄의 나무는 굉장히 왕합니다. 생명력도 강하고 인묘월에 꽃을 피우고 물을 많이 빨아들여 가지고 이제 새싹도 이렇게 키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왕한데 이때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날씨가 추우면은 나무가 꽃을 피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월이든 묘월이든 특히나 인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있어서 따뜻하게 해 주어야지만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땅속에 있는 물 갖다가 영양분을 끌어당겨 가지고 화사하게 새싹이라든가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간목이라 하더라도 성목으로 보느냐 내지는 이렇게 생목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인월의 목은 생목, 자라나는 나무로 보기 때문에 금을 쓰지 않고 일간이 왕하더라도 이렇게 병화를 써서 간목의 기운을 갖다 바깥으로 발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물도 필요하겠죠. 봄에 물인데 인월은 아직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물이 천간으로 임수, 개수 같은 것들이 드러날 필요는 없겠고요. 지지로 자수라든가 아니면 지지로 해수 한 점 정도만 있어도 인월의 간목은 그렇게 물이 많이 필요 없다. 물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한기를 행하고 물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병화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병화는 천간에 투출하고 수는 지지에 있는 것이 좋죠. 그래서 천화지윤이라고 하죠. 천화지윤이라고 해서 하늘은 화평하다. 하늘은 화창하고 지지는 땅을 갖다가 윤택하게 되면 간목으로서 봄의 간목으로서 새싹과 꽃을 화사하게 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병화를 얻게 되면 간목의 기운을 바깥으로 발산하고요. 또 인월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줄 수도 있고요. 지지로 해수라든가 자수 한 점 정도 있게 되면은 이 술은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줘. 물은 간목한테는 영양분과 같죠. 봄에 물이 전혀 없다라고 하면 봄에도 가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많을 필요는 없겠지만 지지로 이렇게 자수라든가 해수 한 점 정도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천화지윤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먼저는 병화를 쓰고 나중에는 수를 쓴다. 뭐 후개라고 이렇게 쓰죠. 수는 생육을 위한 수는 임수보다는 개수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요거는 천간에 투출될 필요는 없고 지지로 자수 한 점 정도 있으면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볼 때 격국은 일간과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일간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월지도 인목은 천간의 간목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양목이 되죠. 양대 양이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비견이기 때문에 이건 양대양 음대양이라기보다는 간목이 임관지어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로 비견격 겁재격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걸록격이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걸록격이고 일간이 왕한 신왕사주가 되겠죠. 만약에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될 수도 있습니다.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이 경우에는 요걸 가지고 그걸 잡정이로는 식신격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간이 와가고 식신이 약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목화 상관격으로 이렇게 그냥 상관은 아니지만 상관격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인월의 병화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좋은 것인데 목화만 왕해지게 되면 나무가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수가 한 점 더 필요하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지지로 수 한 점 정도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주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주국세의 기본적인 핵심적인 것이고요. 만약에 병화 투출되지 않았으면 걸록격으로서 일간이 왕한 것이고 만약에 병화가 투출됐으면 왕한 간목의 기운을 병화로서 이렇게 발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일간이 왕하지만은 간목 인월의 특성상 금을 쓰지 않고 화를 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용신치용법을 배울 때 이제 억부용신법을 가장 흔하게 배우는데 왕한 일간은 무조건 경금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뭘 한다? 용신을 치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잘 살펴서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연지를 봤을 때 다시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인월에 목이 왕한데 다시 목이 이렇게 왕해지게 되고요. 월간에 임수가 투출되어 있고 월간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도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수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있는 것이 좋지 천간에 인월의 간목은 천간에 있는 것은 썩 좋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왜냐하면 병화를 쓸 때 이 수가 투출하게 되면 병화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천간에 이렇게 화를 써야 될 때 수가 투출되게 되면은 뭐예요? 하늘에서 먹구름 낀 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죠. 단 이제 임수 두 개가 지지에 아직은 뿌리가 없고 수는 어차피 또 목을 생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목이 굉장히 왕해지는 사주국사가 되겠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을 봐서 갑오일주가 되는데 이거는 인목을 끌어당겨서 뭐가 됩니다? 합이 되죠. 인오 술화국이 돼서 화가 왕해지게 되죠. 만약 진짜 여기가 술시였다라고 하면 이것을 화국을 짓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봄이지만은 화가 왕해져서 좀 봄인데도 좀 날씨가 이상 기온처럼 따뜻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인월이기 때문에 화국을 짓는다 하더라도 뭐예요?
여름처럼 뭐 40도까지 50도까지 올라간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건 원령의 특성상 그렇게 보는 것이죠. 5월에 인호술 화국이 되면 막 40도 50도 막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지만, 인월은 자체는 원래는 영하권에서 영상 1, 2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화국을 짓는다고 해서 갑자기 40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죠. 기본 뭐 좀 기껏해 한 20도 가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상황에서 갑자기 20도 올라갔다면 바로 뉴스 나오죠. 대한민국이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어가지고 이상기온은 초봄에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만 해도 굉장히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인호술 화국을 짓게 되면 초봄에 이런 경우에는 물이 없으면 이제 봄에 가뭄이 드는 것이고, 인호술 화국이 되었을 때 임수 2개 있으면 그래도 가뭄이 들지 않은 상태인데, 술씨까지 얻어서 임수 2개가 있다라고 하면 임수가 뿌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은 금수, 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좀 술씨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술씨가 아니고 요것만 놓고 봤을 때는 인호술 화국이 아니라 인호 반합을 이렇게 짓기 때문에 요것도 화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 봄에 화를 얻어서 그렇게 춥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것이 이제 생시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화가 많아지게 되면 수가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생시에서 금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시에 따라서 기륭이 달라질 수 있다, 울로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게 되면,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자, 간목이 시간에 투출하게 되면 뭐 인월에 목이 왕한데, 목이 투출되니까 목이 더 왕해지겠죠. 수가 있어서 목을 생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목이 왕하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목의 기운을 발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사주는 뭐가 용신이다? 화가 용신이 되는 것인데, 자수가 있게 되면은 치지에서 자시를 보게 되면 좌우 상충해서 우하고 자수하고 깨지게 되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조후의 문제는 크게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임수 2개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가장 더 중요한 것은 일단 일지하고 시지하고 좌우충 됐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 사주는 뭐예요? 결함이 좀 있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을해시 같은 경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천간으로는 병화가 투출하고 지지로 한 점 정도 수를 얻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은, 이렇게 을목도 투출됐죠.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이는 목의 임간지가 되지만 해수는 목의 장생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는 어차피 목을 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목을 더 왕하게 만들고요. 또 한 가지, 임수 2개가 얘가 없었을 때는 임수 2개가 뿌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해수를 얻게 되면 임수가 뿌리를 얻게 되죠. 수가 많으면 어차피 목이라고 하는 것이 인월에 태어나서 너무 왕한데,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왕한 목을 생하게 되고요. 이 수는 문제가 뭐냐면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오히려 인성에 이렇게 뿌리를 얻는 것이 결코 좋지 못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병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을해시하고는 달리 임수 2개가 지지로 뿌리가 전혀 없죠. 이런 경우는 2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왕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인월에 목이 왕할 때 임수는 거의 고갈되는 수준, 위로는 물이 있는 것 같지만은 막상 가보면은 물의 흔적만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인후 화국한 상태에서 병화 투출되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춘한이라고 그래요. 춘한, 봄 가뭄이 든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운은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안 되고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좀 살아나야지만 된다. 목 자체가 인목이 벌써 3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목은 너무 왕한 거고, 인후화국하고 병화가 투출돼서 화도 이 정도면 세력이 굉장히 센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수가 살아나야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 정묘시는 뭐 병인시하고 좀 비슷하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투출됐죠. 자, 진을 받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토가 왕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임수 2개가 간신히 진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 아닌 장점도 있게 되겠고요. 단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무토는
진오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무토가 임수를 갖다가 통제한다. 내지는 심하면은 요거는 어떻게 된다? 요거를 임수를 갖다가 파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화는 뭐 인호해국해서 요 정도면은 화가 더 왕할 필요는 없지만은 요거는 수가 약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무토가 수출하게 되면 이 수를 갖다가 억제시켜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화운 가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수운 가는 것이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 병신대운은 좋지 못하겠죠. 요거 이렇게 인신상충이 되기 때문에 인유원진 이런 거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고요. 인신상충이 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고, 무술대운은 인후술 화국에 무토 투출하게 되면 임수 두 개 댕강 날아가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수운이 좋긴 하지만 이런 대운, 병신대운이라든가 무술대운은 이때는 좀 뭔가 조심해야 될 그런 운세인 것 같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지로 다 목화밖에 없죠. 임수 두 개가 뿌리가 없습니다. 임목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간목은 더 이상 왕할 필요도 없겠고요. 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는 화국까지 하면 이거는 화가 만큼이나 화도 굉장히 왕한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기가 좀 부족한 걸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수운으로 간다. 역시 금수운으로 갈 때는 무신대운, 무술대운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생시, 임신시, 계유시 좋지 못하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임신시라든가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고 뭐 병인시라든가 기사시하고는 반대로 이 경우에는 수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인 거죠. 수가 이렇게 되게 되면은 천간에 있는 임수 두 개가 뿌리가 없었는데 임신시가 되게 되면 임수가 세 개가 되고요. 그다음 임수가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에 뿌리를 튼튼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인신충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수가 너무 많아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화운으로 가도 문제되지 않고요. 오히려 이 수를 갖다가 통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 수를 통제하는 것은 물로 통제한다. 기토 가지고는 부족하고 무토를 가지고 수를 갖다가 통제시켜서 초봄에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기를 가중하게 되고 화를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폐단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 수를 제거시켜주는 것이 뭐 완전히 파극해서 없앤다라기보다는 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